오늘 살펴볼 논문은 조직의 동일시가 실제로 우리는 이제 친조직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친조직의 행동 중에는 이게 윤리적인 것과 사실 또 비윤리적인 거냐면 왜냐하면 조직 체계는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면은 얻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조직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조직에 위해서라면 몸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그렇지만은 우리 조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된 상호회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어떤 조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기업의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 사실 이 연구는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원고 1에서는 일단은 비윤리적인 스친 조직적 행동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2에 가서 다시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 1에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UPB가 바로 이제 그 unethical for organizational behavior와 같은 것이 여기서는 여기는 6개의 문항을 제시했다고 말하죠. 처음에는 이제 6개가 아니었는데 애들이 첫 번째에 세 번에 걸쳐서 이 도구에 대해서 UPB 도구에 대한 측정 문항에 대한 어떠한 타당도를 검증했는데 그 세 번의 연구, 세 번의 그 단계에서도 표본도 모두 다 다른 표본을 사용하는 어떤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했죠. 첫 번째 방법에서 이제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탐색적 요인 분석을 돌렸고,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문항을 7개를, 개발한 7개를 집어 넣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6개만 지금 이와 같은 표가 생성이 됐는데, 둘, 넷, 여섯. 맨 마지막에 문항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면서 I would do whatever it takes to help my organization 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이 문항을 빼면서 6 문항을 가진 6개 문항을 가진 이제 요인 구조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0.89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도의 판별 타당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도구와 유사해 보이는 이제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 도구와 함께 그 확인적 요인 분석의 특정 모형 구성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돌렸을 때 어떠한 측정 모형에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앤 앨런의 6개 문항 인롤 비헤이비어 척도, 윌리엄스 앤더슨의 또한 6개 문항을 한 CB, Organizational, Individual Organization Citizen Behavior, OCBI, 그 다음 리안 앨런의 6개 문항 OCB, Organization 척도 이렇게 3개와 함께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UPB 척도를 4개를 가지고 한번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 이제 표 1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가 될 것이고 표 2는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내가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 다른 3개의 척도와의 지금 내 척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봤을 때 상관관계는 뭐 상당히 좋지 않죠. 이게 지금 UPB에 대한 척도와의 상관성인데 상당히 좋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도구가 굉장히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구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비슷해 보이지만 거의 없다라는 것으로 어쨌든 판별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모형을 구성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돌렸을 때 결과는 4요인 OCBI, OCBO, UPB, 그 다음에 Enroll Behavior 같은 4개의 요인 구조로 된 것이 가장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적합도 지수가 CFI나 RMSA가 A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우월하게 나왔죠. 그러나 하나의 문항, 하나의 요인으로 봤다. 이건 모든 문항을 한 개의 요인에게 연결시킨 문항 같은 그런
이런 모형에 있어서는 CFI가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요인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지금 뭐 1요인 같은 경우에는 2요인은 OCBI하고 OCBO를 하나로 OCBI하고 OCBO 그리고 UPB를 하나의 변수로 봤다는 얘기죠. 하나로 제약을 시켰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하나가 남죠. 인롤 걔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인은 한 요인은 enroll behavior, 그리고 다른 요인에는 이 세 개 OCBI, OCBO, UPB를 묶었다는 얘기고, 그다음 3요인 모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장 상관성이 높은 애들끼리 묶었다는, 예를 들면 OCBI하고 OCBO를 묶은 다음에 네, UPB와의 관계를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3요인이 되는 거고, 3요인이 되는 거고,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유사한 애들끼리 묶은 다음에 묶지 않은 애와 하나의 요인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요인 구조를 만들어서 문항의 요인 그 적합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지 간에 이제 4요인 구조가 가장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 했던 거고, 세 번째 표본에 대해서는 UPB의 이 어떤 특이성, 구분성, 분리성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비윤리적 행동을, 이번에는 이제 비윤리적 행동이죠. 아까는 비윤리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유사해 보이는 척도에 대한 거였으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판별타당도,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하기 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다른 세 가지의 윤리적이면서 extra raw behavior에 대한 것이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측정한 어떤 도구가 있다면 걔에 대해서만 다른 표본을 사용을 해서 한번 똑같이 표본 2와 똑같이 측정 모형을 구성한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표사에서도 organization deviance, 그 다음에 interpersonal deviance, 이것은 이제 일탈적 행동을 말하고 조직적 일탈 행동, 그 다음에 대인간 일탈 행동을 봤을 때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UPB와의 상관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 상관성은 높긴 한데,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똑같이 측정 모형을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어떠한 측정 모형에서 가장 높은 그나마 좋은 적합도를 보이냐 했을 때 보면은 3요인 구조죠. 결국에는 각각의 분리되어져 있는 3요인 구조로 했을 때 RMSEA가 그나마 가장 낮은 0.08보다 낮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3요인 구조가 가장 그나마 우월하다,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UPB 척도에 대한 이제 개념 타당도의 예비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표 5가 이제 세 번째 표본에 대해서 비윤리적 그 행동에 대한 유사한 보이는 비윤리적 행동을 측정한 유사해 보이는 도구와 함께 한번 측정 모형을 구성했을 때 봤을 때 3요인 구조가 가장 좋고, 뭐 1요인 구조는 이제 모든 문항을 다 연결을 했다는 얘기일 것이고, 여기서 뭐 2요인 구조가 나오는데 2요인 구조와 3요인 구조, 뭐 2요인 구조는 뭐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묶어서 지금 2요인 구조는 remaining they are the same. 결국에는
interpersonal deviance나 organization deviance는 combined 시켜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비교를 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하고,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하고,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뭐 비교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개의 요인을 두 개씩 묶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남긴 상태로 해서 이요인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했다는, 그렇게 해서 적합도 지수를 산출을 했고, 이 차이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내재된 모형이니까 내재된 모형 간의 어떤 차이값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차이값이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유의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내재되어 있는 모형의 3요인 구조로부터 전부 다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257.35가 3,303.32에서 1257.35를 빼면은 2045.9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얘에서 이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이값을 받고, 그 차이값이 모두 다 당연히 유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표 3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아마 보면 438.33이 더하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지금 요게 나오듯이 4요인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모형들이 내재되어 있는 모형이죠.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변수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 요인 간의 관계인 공분산선만 약간씩 변화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재되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변수가 하나라도 틀려지면은 내재성이 없게 되고, 어쨌든 이런 식의 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 값들이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측정 도구인, 지금 이제 여기서 측정 도구인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 도구가 UPB죠. 이제 UPB,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에 대한 6개 문항, 우리는 측정 도구의 타당화를 위해서 3번에 걸친 표본, 3번의 다른 표본에 대해서 타당화를 진행을 했고, 하나는 다른 도구와의 관계성을 보고, 또 하나는 같은, 맨 처음엔 탐색적 요인 분석,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고 나서 다른 도구와의 관계성을 보고 측정 모형 구성해서 또 비슷한 도구와의 관계성을 보고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타당화를 진행했습니다.